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산 강로입니다. 계정강로노예를 하기도 하는데, 그 42쪽 한번 보세요. 현금. 우리 이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에서 많이 우리 해왔던 거죠. 그죠? 이 현금 및 현금자산. 그 들어가는 내용, 요걸 우리 잠깐 아래 거 보면은 42쪽 아래 부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핵심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 한번 잠깐 복습을 하고 또 문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현금 및 현금 자산에 포함되는 거, 그죠? 이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첫째, 현금, 통화, 같은 말이죠, 그죠? 현금 대신에 사용하는 정권, 그게 뭐라 하죠? 통화 대용 정권. 여기에다가 그 언제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있죠, 그죠? 은행에서 수표를 줍니다. 그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거, 당좌예금. 그 외의 예금, 이런 거는 이제 통장을 주죠. 그죠?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요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그죠? 현금성 자산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통화대용 정권과 현금성 자산, 요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통화대용 정권이라 하는 것은 현금 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아래 한번 볼까요? 타인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모두 수표잖아. 그죠? 그래서, 타인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가계 수표. 모두 현금이다. 그죠? 또 보세요. 우편한 정서, 전신한 정서, 송금한 정서. 요거 이거 우편한, 전신한, 송금한. 그리고, 9번에 보면은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그랬죠. 만기된 어음이나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모두 현금으로 처리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배당금 영수증 있었잖아. 그죠? 그 외에도 그거 한번 보세요. 일람출급, 요 일람출급금이라는 거 우리가 제시와 동시에 현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일람 후 30일 출급금이라면은 제시하고 나서 30일 후에 현금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일람은 바로 제시와 동시에. 그리고 배당금 영수증. 또 우리가 이제 세금 같은 거, 국세 환급 정서 같은 거. 그게 이제 국세, 그거 보면 국고송금 통지서입니다. 대치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말하면은 지방세 같은 거, 환급정서. 그래서 뭐 거기가 다 한다면 일배 국대 앞자를 땄습니다. 일람출급금, 배당금 영수증, 국대. 요래서, 일람출급금, 배당금 영수증, 국고송금 통지서, 대치재금 환급정서까지. 이래서 모두 다 해봤네. 그죠? 요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요 수표에서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표 있었습니다. 무슨 수표? 부도수표. 그렇죠. 부도 났다. 이거는 현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선일자 수표. 이런 선일자 수표 같은 거. 그죠? 우리가 미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 요거는 약속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음과 성격이 같다 그랬죠. 선일자 수표를 받으면은 받으럼, 지급하면은 지급음으로 처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당좌예금은 우리가 수표를 사용하는 예금이라 그랬죠. 그죠? 예, 이거는 통장. 그리고 현금성 자산 하면은 요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3개월 내입니다. 만기가. 즉, 요 현금 자산이 하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뭐 채권이라든가, 그죠? 또 상환에 대한 우선권이 보유된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이라죠. 우선주식. 상환 우선주. 다시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환매. 다시, 그죠? 환매 채권. 이걸 줄여서 우리가 환매채. 그리고 어음이라든지 기타 정권 같은 거 등등. 이런 거구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우리가 기간이 나오면 뭐 3개월이다, 12개월 나오면 항상 결산일로부터 12개월, 결산일부터 3개월인데 이 현금성 자산은 취득한 날로부터입니다.
그 은행 예금이라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지대로부터 요게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요걸 우리가 시험 문제는 나왔다 하면, 요거 흩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금액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1번이 바로 요런 모양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라 그랬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서 결산 시에 재무제표에 공시할, 즉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그죠? 기억 보세요. 통화는 현금, 우편이 엽서는 현금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당좌예금도 현금, 선일자 수표는 제외, 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외, 채권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내라면 이거 뭐죠? 현금. 그럼 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거, 그죠? 더하면 얼마죠? 10만원 정답.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달리, 그죠? 요거 몇 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또 뒷장 넘겨보세요. 43쪽에. 예, 그거 보시면은 자세히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현금성 자산이 뭐냐? 유동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높다는 건 현금화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이잖아. 그게 3개월. 그죠? 자산으로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 뭐, 이렇게 변동이 생기더라도 어떤 금액의 등락폭이 없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상환 우선주나 환매처나 채권 등등 이런 예금을 말한다. 그죠? 예, 이런 겁니다. 따라서 예금 됐고 두 번째는 예금이 나오네. 그죠?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하게 되면 딱 하나, 퇴직금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쓰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거잖아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아셨죠? 이런 예금이구나. 그래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즉 보유 목적이라는 거는 1년 내에 우리가, 그죠? 요 1년 내에 취득, 말하면 차절 예금, 단기, 요렇게 구분합니다. 다음 아래 금융상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참고로 보세요. CD 하면은 양도성 예금 정서, 정기예금을 남한테 넘겨줄 수 있는 예금 정서, 그리고 관리구자라든가 이런 금전신탁, 기업음 이런 여러 가지 은행에 가보면은 은행의 예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 예금 등등. 예, 그 아래 보시면은 현금예금과 관련이 나와 있죠. 그죠? 현금 과부족이다.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현금의 장부잔액과 시제액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라 하고, 소액 현금이라 하는 것은 전도금이라 그랬죠. 그죠? 전도금.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은 정액자금 전도법. 필요시에 수시로 주는 것은 부정액자금 전도법. 당좌예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예금으로서 아래 그 보면 당좌 차월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 했죠? 마이너스 통장. 그죠? 예금 잔액이 만약에 100원을 예금했으면 우리가 100원을 수표를 발행해야 되는데 130원짜리 발행해버리면 부도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미리 은행과 약정을 맺어 놓습니다. 그럼 차월 한도를 정해 놓죠. 얼마까지는 잔액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답니다. 그때 예금 잔액을 초과해 수표를 발행하는 그 차액을 우리는 당좌 차월을 합니다. 따라서 당좌 차월은 부채이죠. 그죠? 부채. 그 다음 예금할 때도 갚아주고 다시 또 빌려 쓰고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요거잖아.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우리는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 회사 장부잔액하고 은행 장부하고 서로 틀린 경우가 발생되죠. 그때 일치시켜서 정확한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그게 바로 은행 계정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조정인데 그때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죠?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표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주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객관식이죠. 그죠? 금액이 일치되는 금액이 얼마냐 알아보면 되죠. 즉 말해서 우리 회사
회사 측 장부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100원인데 은행에 가서 잔액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에는 70원 돼 있더라. 이 금액이 서로 일치가 안 되더라. 그죠? 이게 왜 일치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더할 거 있으면 더하고, 그죠? 뺄 거는 빼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더할 거 있으면 빼고 해서 이걸 이제 금액을 일치시켜야 되죠. 그죠? 여기 금액과 여기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이 표를 우리는 은행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요거는 조정 후 잔액은 항상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죠? 조정 전 잔액은 서로 달랐겠죠. 그래서 이걸 작성하는 겁니다. 조정 전 잔액과 조정 후 잔액. 요걸 물어보는데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또 이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 아시죠? 자, 그럼 우리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4쪽에 2번 문제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전주 상점의 4월 30일 현재 당자예금 잔액은 25만 원이고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21만 원이다. 불일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명되었다면은 조정 후에 당자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회사 장부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25만 원입니다. 은행에 조회해 보니까 은행의 잔액은 얼마였죠? 21만 원이죠. 차이가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왜 차이가 발생한지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래 4가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조정하고 나면은 양측 잔액이 딱 일치가 되겠죠. 그죠? 네, 기억. 기발행한 수표 3만 원이 은행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됐답니다. 은행에 지급이 안 됐다.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다면 우리는 뺐다. 그죠?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그렇죠? 3만 원. 아, 은행에서 빼야 되겠다. 두 번째. 거래처 외상 매출 대금 2만 원이 은행에 입금되었으나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우리 전주 상점 장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의 장부 계산이 안 됐다. 그죠? 통지를 못 받았다. 그럼 우리 회사도 어떻게? 플러스. 디귿. 4월 30일에 수표 5만을 예금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그날 입금 안 잡았네요. 그죠? 그 다음날로 잡아버렸습니다. 마감 후 입금됐죠. 그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4월 말 현재입니다. 우리는 예금을 했습니다. 그죠? 예금했는데 은행에는 입금이 안 잡혀 있죠.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얼마? 5만 원. 다음 네 번째. 자, 당자 입금한 수표 4만 원이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부도. 부도나면 무조건 회사에서 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도는 은행에서 바로 빼버립니다. 그 이제 통지를 못 받았다. 오늘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빼면 됩니다. 부도 나왔다 무조건 회사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니까 은행에서는 인출 처리했으나 은행에서는 뺐다. 우리 회사는 안 뺐다 그랬죠. 그죠? 우리 회사 빼야 되겠다. 얼마를? 예, 4만 원이네. 끝났죠? 그죠? 그럼 회사는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23만 원입니다. 여기도 얼마죠? 23만 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정 후 잔액. 묻는 답 이거잖아. 정답 얼마? 23만 원. 이 자체를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객관식 문제니까 요거 답만 말하면 되죠.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다. 그죠? 조정 후 잔액, 요거는 조정 전 잔액입니다. 이거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여기 같으니까 반대로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그죠? 예, 또 그런 문제 나오니까 또 풀어보도록 하고. 예. 다음, 아래 핵심 정리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그 아래 보면은 민도 수표. 우리가 발행했는데 아직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했다가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플러스 해버립니다. 예, 우리 회사에다가. 따라서 미인도 수표는 회사 측에다가 플러스. 다음. 자, 이번에 이제 요 기본 문제 아셨죠?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는 은행 계정 조정표. 딱 2개. 아시겠죠? 요거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체크 문제입니다. 복습 문제죠. 그죠? 예. 우리 항상 단원을 여러 개 있습니다. 기본 문제에다가 확인 체크 문제, 실력 문제.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그 기본 문제를 하고 풀어보시고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는 항상 거기에 이론 요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같이 요약 부분. 요게 이제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요약해 놓은 거니까 요약집이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계는 요약을 따로 할 필요 없죠. 요게 요약입니다. 이론 요약. 아시겠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죠. 그죠? 요 교재 편제를 갖다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 기본 문제 요 요약하고 요거 풀고 요거는 복습 문제잖아. 그죠? 복습. 요거는 또 종합 복습. 한 번 더 복습. 재복습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종합 문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계 학습법이랍니다. 3단계로. 같은 문제 가지고 3단계 이런 식으로 반복. 여러분들이 제가 또 반복해서 풀어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보면서 이미 이제 우리가 기본 원리 과정을 정리했고 심화 과정도 정리했다면은 이 문제 보면은 답을 풀 수가 있으면은 그죠? 풀고 요런 거는 이론 보면 되고 요걸 자신 없을 때는 요걸 먼저 보고 풀면 되고 요걸 먼저 풀어도 되고 요걸 먼저 보셔도 되고 요게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니까 요렇게 요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요걸 알겠으면 이걸 먼저 보고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나서 이제 확인 문제, 실력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예, 45쪽입니다. 1번. 자, 이 보니까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 중에서 맞는 거 찾아보세요. 여기 다 현금에 들어갈 거 찾아보면 되겠네. 그죠? 1번 기억 한번 보실까요? 수익증권인데 120일 만기입니다. 120일은 3개월이 넘죠. 4개월이니까 아니다. 그죠? 제외. 자기압 수표는 현금. 보통예금도 현금. 정기예금인데 2년 후에 만기가 됩니다. 2년 후에. 아니죠. 그죠? 장기니까 아니고. 당좌예금은 현금. 그렇죠? 차용증서는 아니죠. X. 정기예금, 이거 현금 아니잖아. 그죠? 정기예금도 아니고. 소액현금은 당연히 현금이죠. 전도금이니까. 당좌개설 보증금 아닙니다. 그죠? 보증금은 제외. 양도선 예금정서 이게 기간이 또 며칠이죠? 150일입니다. 150일. 아니죠. 5개월짜리가 아니고. 요 끝났네. 요겁니다. 그죠? 답. 아시겠죠? 예. 다음 2번 문제. 현금 계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거. 선일자 수표는 아까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처리. 답 1번이네요. 그죠? 2번은 만기된 거. 만기된 거는 현금, 정부직업 통지서 이런 거. 그죠? 예. 정부직업 이런 거는 말하면 이제 국세 환급금. 우리 왜, 연말 정산하고 나면 소득세 환급 나오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소득세 환급, 세무서 통지 오죠. 그죠? 환급금 얼마다 이런 식으로. 송금 수표, 현금. 그죠? 타인 발행 수표, 현금. 3번. 현금 과부족 차변 잔액을 결산일까지 그 차변이 있었는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장부에서 정리합니다. 차변에 있었던 거는 부족액이잖아. 그죠? 그걸 정리하면 뭐라고? 잡손실 떨어버립니다. 대변 잔액이라면 잡익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잡손실 처리해버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 4번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할 때 회사 잔액에 가산할 항목 그랬습니다. 회사 잔액에 가산할 항목 여기에 플러스 할 거 이거 뭐고 그게 뭐가 있느냐 1번 한번 보세요. 기발행 미인도 수표가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다시 원상복귀 플러스 정답 1번. 1번 아닙니다. 미인출이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3번이 3번.
기발행 미인도 여기 3번이 답이고 1번은 기발행인데 인출이 안 됐다는 거는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잖아. 그죠? 인출이 안 됐으니까. 3번 같은 거는 내가 발행했는데 발행하고 내가 아직 거래처 연락을 했죠. 야, 거래처에다가 이제 연락합니다. 김 사장 수표 결제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아직 안 찾아왔습니다. 안 찾아왔다. 안 찾아갔다. 요런 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정산할 때는 내가 뺐다가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버리면 3번이 답이 되고 추심 수수료는 빼야 되잖아. 그죠? 우리 회사에서 뺄 거. 미예입 수표, 은행 예금이 안 됐으면 은행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문제 하나 더. 5번 문제. 결산을 앞두고 예금 잔액을 조회해 보니까 20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은행 잔액은 20만 원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정 전 회사 장부 잔액은 21만 원이었다. 묻는 말. 정확한 작성 후에 정확한 예금 잔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 회사에서 12월 31일에 입금한 3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로 넘어갔네요. 그죠? 입금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3만 원 플러스. 두 번째, 회사에서 12월 25일 날 발행한 수표가 있었는데 우리가 발행했는데 그게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은행에다가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아시죠? 예, 은행이 마이너스 얼마죠? 4만 5천.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하셔야 됩니다. 3번.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요거는 모두 회사에서 조정할 거네요. 그죠? 네 가지.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 그랬습니다. 돈 빌린 이자는 내가 줘야 되죠. 빼고 마이너스 만 원. 두 번째, 거래처에서 은행에 온라인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해서 입금해야 되겠죠? 플러스. 예. 다음에, 예. 회사 입금 수표 중에서 부도난 겁니다. 부도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다음에 은행 수수료는 우리 은행에 줘야 되죠. 그죠? 은행에서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예, 은행에서 마이너스 수수료, 은행에 지급할 거, 그죠? 빼고, 이런 식으로. 자, 이 돈 계산해 볼까요? 20만 원에다가 하니까 얼마가 나오고, 19만 원 나옵니까? 예. 18만 5천 나오네. 예, 18만 5천, 여기도 18만 5천. 조정 후 잔액은 같다. 그죠? 정답 18만 5천. 이렇게.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자, 6번. 은행의 당좌 예금과 회사 장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거,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거래처로부터 입금 통지가 미달됐다면 우리 회사 조정해야 되죠. 그죠? 요거 원인이 맞고.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은행에 돈 안 찾아갔으니까 이것도 이게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맞겠죠. 그죠? 음대금 추심을 주고 있어요. 추심을이라는 거는 부탁했습니다. 은행 보고. 당신이 좀 추심 받아주세요. 이렇게. 채권 추심을해. 왜? 이거 보면은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은 왜 현수막에 보면은,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하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채권 추심. 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줄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채권 추심을 해.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 장부상 기장을 안 합니다. 예. 부도가 됐으면 이건 회사에 빼야 되겠죠? 예. 예입한 수표를 회사가 누락했으니까, 장부에 누락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된다. 그죠? 예.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또 무슨 문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할 수 있겠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딱 체크하세요. 보시면서. 자, 통화 보니까 현금. 그렇죠? 수입인지는 제외 아닙니다. 그죠?
타인 발행 어음도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보통예금도 현금 맞죠. 선일자 수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음이라 그랬습니다. 현금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2월 25일 날 만기가 되는 채권입니다. 취득일이 언제죠? 1년도 10월 말일입니다. 30일이네. 그죠? 그럼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면은 현금이고, 기간이 3개월이 지났으면 현금이 아닙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11월, 12월, 1월, 2월, 넘어가 버렸네. 현금 아니네. 제외. 2형. 환매채는 11월 20일에 취득했습니다. 12월, 1월, 20일, 3개월 내 맞네. 그죠? 요거는 현금. 3개월 내가 돼야 되니까. 그죠? 3개월. 아시죠?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얼마죠? 예, 얼마? 80만원 되겠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0만원이다. 그죠? 예. 다음, 8번 문제. 그 8번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예, 이 문제는, 자, 요 은행계정 조정표, 총계정 원장상 당자예금 잔액은 650만원 있었다. 이게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다음 사실을 알았다. 위 자료에 의하면은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 측 잔액,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걸 묻습니다. 그죠? 일단은 박스를 한번 봅시다. 기억 보세요. 기억 첫 번째. 은행이 A사 받으름 대금을 추심했다. 받아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A사의 통지가 미달됐습니다. 그럼 은행에는 지금 입금이 되어 있죠. 그죠? 회사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입금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100만원 플러스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기발행 미지급 수표.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41만원. 그렇죠? 다음, 은행이 수수료를 A사 예금에서 뺐답니다. A사의 통지 미달. 우리 회사, 은행에서 빼버렸는데 우리 회사는 몰랐습니다. 그죠? 회사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만원. 리얼, A사 A입을 은행의 실수로 기장이 지연되었답니다. A사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 기장이 안 돼 있다. 은행에다가 어떻게 하죠? 플러스. 예,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쪽은 모르지만 이쪽은 알 수 있잖아. 그죠? 이 금액은 더하니까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74만 749만원. 자, 이 조정호 잔액은 같다. 항상. 그죠? 같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에서 빼고 더하니까 이거 나왔다. 반대로 해서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빼고 더하니까 775만원 되겠네. 그죠? 775만원. 답.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은행계정 조정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죠? 우리 이제 여기까지 끝났잖아. 확인 복수. 다음 이제 3단계, 이게 실력 문제. 이 부분은 182쪽입니다. 182쪽에, 예, 1번부터 또 한번 풀어볼까요? 182쪽. 예, 보세요.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 12월 15일에 장부상의 잔액은 90만원이고, 현금 시제는 85만원입니다. 그죠? 예, 차액이 5만원 발생했네. 그죠? 예, 그러면 장부에는 90만원이고, 시제가 5만원이라는 거는 5만원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한데, 그 원인을 분석하니까 3만원은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그 장부 기장이 누락됐고, 나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잡손실 떨어야 되죠. 그러면은 차변에 여비교통비 3만원, 잡손실 2만원, 대변에
현금 가부족 5만 하면 되겠죠. 그죠? 답은 바로 1번이네. 1번. 아시겠죠? 그죠? 예. 2번. 은행과 회사의 당자금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일치 원인. 일치하지 않는 원인. 이게 틀리는 원인이 아닌 거. 1번. 기발행 미인도 수표가 있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플러스. 두 번째. 음대금 추심을 의뢰했다. 거래 아니라 그랬잖아. X. 답 2번.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예금한 수표가 부도났다. 부도는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반 수표를 회사가 기장을 빠뜨렸으면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3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기타 금융자산과 관련된 IFRS. 이게 국제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죠?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자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맞고. 단기금융 상품은 쭉 읽어보세요. 마지막 줄 보세요. 만기가 얼마? 1년 내에 도래하는 거. 맞죠? 현금성 자산은 유가증권 및 단기예금 등으로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 결산일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취득일로부터. 아시겠죠? 틀렸네. 3번. 예. 4번.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4. 장기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는 것.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체크해 보세요. 기억. 소현금은 현금, 금융 가불증은 제외, 만기가 도래한 거 현금, 배당금 통지서도 현금, 타인반행 제외, 타인반행 수표 현금, 우편한 정서 현금, 설교 수표는 음이니까 제외, 수입인지도 제외. 끝났네요. 그죠? 요거. 알겠죠? 66,000원 정답. 2번 답. 다음 5번. 이제 문제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좀 풀어보세요. 이제. 예, 저도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좀 한 발 앞서서 풀어보시고. 5번.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문제풀이 시작이잖아. 그죠? 지금 이제 단계가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풀어보는 걸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5번. 자. 5번은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 측 잔액 얼마고, 이거 묻고 있네요. 그죠? 이거 얼마고, 조정 전에 해석적 잔액은 85,000원이 있었다. 기업. 기발행했는데 미지급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은행 입금 미통지.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데 통지가 안 왔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 통지가 안 왔다. 그죠? 회사에 플러스. 은행에 미입되어 있다는 것은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렇죠? 기발행 미인도 수표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15,000원. 부도 수표는 회사에서 뺀다 그랬죠. 5만원. 당자 차월에 대한 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는 이자니까 빼야 되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볼 수 있잖아. 그죠? 이걸 먼저 계산하면, 이게 더하면은 10만 5천 원 하고, 예, 12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5만 5천 원 빼니까 6만 5천 원 나오네. 이게 같다. 요거 빼고 더하고. 6만 5천 원 빼고 더하면 얼마? 4만 3천 원.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답은 4만 3천 원이다. 6번. 금융자산 얼마? 이런 문제는 이제 금융자산 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권리. 자. 선거 비용입니다.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이런 문제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합시다. 자. 금융자산이 뭐라 그랬죠? 현금 받을 권리. 집세를 먼저 줬으니까 이거는 현금 받을 권리이고 집을 사용할 권리니까 아니죠. 제외. 미지급 비용은 이거는 부채니까 제외.
현금은 맞네요. 그죠? 40원. 집세를 먼저 받았으니까 이건 부채니까 제외. 제품, 재고자산 제외. 상품도 제외. 계약금 줬습니다. 선거금도 제외. 매출채권 예상금 받아야죠. 단기 주식 받아야죠. 현금. 제공품 이건 아직 물건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고. 미수금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되죠. 만기 보유도 마찬가지 주식 받아야 되죠. 만기 되면 현금 받잖아. 그죠? 요게 금융자산입니다. 얼마가 나오죠? 160원 나오겠네요. 그죠? 다음 7번 문제. 그 7번, 8번, 아니 세 문제 남아있네요. 세 문제가 7번은 은행계정 조정표, 8번은 현금 및 현금자산, 9번도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세 문제 마무리합시다. 요 하면은 우리 이제 현금하고 예금하고 다 끝납니다. 그죠? 자, 또 같이 해봅시다. 그 7번 한번 보세요.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이 있다. 그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자, 문제가 약간, 이 문제가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 얼마고,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그럼 은행에서 빼야 되죠. 그죠? 뺄 거 여기 있는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살짝 변형된 문제죠. 그죠? 예. 기억,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은 28,500원이 있었다. 우리 한강회사의 장부 잔액은 32,000원 있었다. 니은 은행의 예금 증명서에 반영되어서나 한강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두 건 있었네. 그죠? 예금이자는 받아야 되겠죠. 플러스. 부도수표는 빼야 되죠. 마이너스. 디귿 한강에 통보되지 않은 매출채권 추심에 받아나간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 회사는 몰랐습니다.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플러스. 그죠? 한강이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안 됐습니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잔액은 모두 요거다. 끝났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약간 변형해 놓은 거지. 묻는 거 요거 찾으면 되니까. 예. 일단은,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34,000원에다가 빼니까 2만원이잖아. 그죠? 27,500원입니다. 여기 같다. 그러면은 요거 더하면 얼마죠? 28,000원 하니까 43,500원에다가 빼니까 16,000원 나오네. 검산해 볼까요? 요거 빼면 얼마죠? 12,500원에다가 더하면 딱 맞네. 정답 16,000원. 그죠? 이렇게. 8번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물었습니다. 또. 자, 보세요. 거래처 발행의 수표다. 타인 발행 수표 현금. 정기예금인데 요거는 내년 4월 말까지니까 아닙니다. 제외. 환매채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가 돼야 되죠. 그죠? 9월 달인가 10, 11, 12, 내년 1, 넘었네. 제외. 양도선 예금정서는 180일이니까 제외. 감채기금 만기가 내년 11월 달이니까 제외. 그죠? 만기가 도래한 공시, 이거 만기 도래했으니까 현금. 선에서 보는 제외. 답 나왔네. 120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 자, 보세요. 그 문제 한번 보세요. 9번 보니까 서울회사가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예금 잔액 증명서를 진구해 보니까 당좌임 잔액은 1,860만 원 있었다. 은행에 우리 1,860만 원 있었고 우리 회사 장부에는 1,660만 원 있었다. 차이가 발생했네. 그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차이를 발견했답니다. 기억,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박스를 보세요. 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다. 그죠? 은행에 마이너스 뺄 거 300만 원. 회사가 매입 채무 200만 원을 수표로 결제하였으나 장부산에는 300만 원. 자, 요거 잘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잘못 기장했습니다. 그죠? 회사에서 보세요. 200만 원 수표로 결제했다.
200만 원을 수표로 결정했으면 2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장부에는 얼마를 빼놔버렸죠? 300만 원 뺐다 이 말이잖아. 그래 200만 원을 뺄 걸 300만 원 뺐으니까 100만 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플러스 줘야 되겠지. 만약에 200만 원 뺄 걸 100만 원만 뺐다면 또 100만 원 빼야 되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당좌 차월에 대한 이자가 있었다. 돈 빌릴 이자니까 내가 갚아줘야 되죠. 뺄 거 30만 원 이렇게.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부도나 버렸습니다. 부도는 무조건 회사에서 뺀다 그랬죠. 그죠? 170만 원. 자, 이제 우리가 검정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얼마죠? 1560만 원. 이 금액도 같아져야 되죠. 그죠? 요거 1700 하면 하니까, 1560만 원. 딱 맞네. 그죠? 그래서 조정호 자녀가 얼마가 되죠? 1560만 원. 답은 4번입니다. 자,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현금성 자산하고 은행 예금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신 있죠,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럼 이제 우리 현금과 예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하죠? 그렇죠. 주식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잠깐 쉬었다가 주식 하겠습니다.